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았죠. 오미크론 불안한데 고용지표까지 실망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늦출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기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이런 소식이 기술주들을 급락시켰죠. 자,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있고 또 금리 인상 이후에는 채권 매도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출구 전략인데 테이퍼링이 조기에 단행된다. 그럼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빚내서 투자하는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습니다. 테슬라가 6%, 엔비디아가 4%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장대 운봉이 떨어졌어요. 물론 아래 꼬리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다가도 금방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이 나왔다 눌림목을 주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났죠.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정말 믿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또 눌러주고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 하락할 때 시장을 든든하게 방어해주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뭐 실적 좋아지고 또 디램 가격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다고 하다가 또 모건 스탠리가 뭐 긍정적인 발언하면서 좋아졌는데 왜 갑자기 12월 달 되니까 저렇게 힘을 낼까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12월 달은 삼성의 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뭐 지난 10년 동안 살펴보면 3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배당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흔히 배당을 많이 준다. 또 외국인들이 55% 비중에서 51%로 비중이 줄였네. 그리고 디램 가격도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고 내년에는 폴더블폰 중심으로 IM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단행하면서 이제 삼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먼저 배당 쪽을 살펴보면 삼성은 올 초에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1578원의 특별 배당을 하면서 구만전자를 만드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배당이. 올해도 특별 배당이 있을 것이냐. 지금 3분기까지 배당을 했고 특별 배당이 뭐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는 좀 배당이 특별 배당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까지 포함해서 뭐 2,944원을 했는데 이것은 미리 삼성이 앞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줄게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까지는 배당으로 활용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좀 배당이 좀 세게 나왔다. 올해는 세게 나올 것이냐? 올해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자원이 한 9.8조 원 정도 되는데 3분기까지 7조 3천억을 썼기 때문에 4분기 특별 배당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배당 때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배당이 좀 4분기에 뭐 특별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는 건 작년에는 24조 원 투자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벌써 47조 원을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배당 재원도 바닥이 났고 또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 가지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배당 메리츠보다는 M&A 어떤 속도를 내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하만 이후에 특별한 어떤 인수합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3년 정도 내에는 우리가 인수합병을 좀 더 단행해 볼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통상 삼전은 R&D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고 시설 투자나 M&A 현금을 투자하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20조 원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이 어느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느냐? 차량용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 이쪽 부분도 블루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인수하는 업체들을 뭐 대략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게 NXP 같아요. 인피니온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이미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뭐 인수 금액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는데 아마 인수 자금은 60에서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삼성이 3분기 기준으로 보유한 게 얼마예요? 120조 원이니까 충분히 사고도 남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있어요. 중국이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독과점 우려가 있는 쪽은 인수를 하게 되면 승인이 지난번에 퀄컴이 NXP 인수할 때 좀 제동을 걸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배당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삼성이 올라갔다면 뭐 M&A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는 제가 오늘하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11시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삼성이 12월 달에 강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 배당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배당이라면 M&A 떡이 좀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수급이 개선이 됐죠. 기존에 보면 뭐 한 55% 삼성, 많게는 56%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51%까지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한 5% 줄었잖아요. 이 5% 비중이 확대가 되면 대략 한 20조 원 정도는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한 7만 원대 넘어서 한 8만 원대 정도에 좀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바로 서둘러 매도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 수급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을 했던 주된 요인은 뭘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딜의 머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촉발이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급기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디램 가격이 약세지만 지금 나쁘지 않는 것 같다. 생각보다는 덜 나쁘다.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이 다운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게 디램 가격 하락하는 게 주기가 좀 짧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물가고 이게 고정가라는 이야기죠. 고정 가격은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변화가 있죠. 이건 분기별로 뭐 대형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삼성의 물량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디램 고정 가격이 아주 중요한데 최근에 뭐 4.1달러에서 3.7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하락폭이 점점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급 업체들의 대거 수준이 좀 낮아요. 보통 한 1.5주나 한 2주 정도 되면 재고가 바닥을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둘러서 빨리빨리 구매를 해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좀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고질에 스며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디램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좀 팔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최근에 뭐 첨단 산업, 메타버스나 뭐 VR, AR 뭐 이런 쪽에 진행이 되다 보니 기존에 돈 많이 벌었던 아마존이나 뭐 메타버스, MS 이런 쪽에서는 내년에 플랫폼 쪽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대략 한 30% 정도는 증설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섰고 또 이게 현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현물가도 상승을 하면서 디램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는 이야기죠. 만에 하나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또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DDR5 관련이죠. DDR5, 차세대 고속 메모리를 DDR5라고 하죠. 국제 표준에서 지금 2020년 5월 달에 표준을 확정했어요. 앞으로는 DDR4에서 5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점유율도 지금은 DDR4가 압도적이지만 앞으로는 DDR5가 넘어서서 2025년도에는 40%까지 이 부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전력이나 용량이 2배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속도가 그리고 전력 효율성도 30%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당 사용량을 따져보면 전체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만큼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강북구가 사용하는 전력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컴퓨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걸 상용화를 안 했지만 드디어 인텔이 이제 PC용에 의해서 서버형 CPU도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략 내년 한 2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사파이어 래피드가 출시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DDR5의 어떤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에 돌입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디램 가격 가지고 약간 뭐 다운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점이 메모리 쪽이었잖아요. 메모리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 비메모리 쪽이 좀 약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메모리 1위에서 비메모리 쪽도 1위를 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하는 것을 보면 일단 반도체 설계업체부터 수지를 받아서 칩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또 직접 칩을 설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반도체를 투자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제 공정이 뭐 설계부터 검사 유통까지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외산 포식자가 증가하면 테스트형이 나와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웨이퍼 생산부터 뭐 테스트까지 제가 이제 공정을 8단계 공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파운드리 쪽에 보면 TSMC가 52%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는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 삼성의 도야청청하는 시대는 도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왜 TSMC는 저렇게 잘 나가? 천하의 삼성이 TSMC를 공략을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형 고객들이 TSMC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20조 원 투자를 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에 주문을 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런 움직임 플러스 내년에는 더 고효율의 칩을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세밀화되고 미세화되는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뿐만 있는 게 아닐까요? 배당 또는 수급 또는 디램 가격 안정화 또 디램이 안 된다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건 이제 시장에서 흔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삼성을 살리기보다는 삼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커싱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많이 줘야지. 삼성전자 20조 투자하는데 4.8조 원 지원해 주면 되겠냐? 이렇게 바이든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다는 이야기죠. 야, 그리고 삼성만 주냐? TSMC 애리조나 공장에 하는데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삼전이 백악관에 한번 불려갔고 또 불려갔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자료 내놔라 이게 아니라 야, 지난번에 물류대란 회사에서 도와줘서 고맙다 땡큐 이렇게 불렸다는 이야기죠. 연말에 뭐 추수감사절 시즌이나 뭐 박싱데이나 여러 가지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데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서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미국은요
중국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어떤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에 자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반도체 한국을 뒤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대만을 공략을 해서 TSMC를 어떻게 끌어들인다면 충분히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미국을 쫓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뭐 5G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한번 미국과 대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홍콩 문제를 봤어요.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 금리, 환율 이렇게 있는데, 유가 그다음 환율 이렇게 되는데, 환율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홍콩에 있는 달러 자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날은 정말로 안 좋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최근에 헝다그룹 사태도 만들면서 일부러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헝다그룹을 파산을 시키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미리 우리가 안 좋으니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대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 반도체나 이런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주변국이나 또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을 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이 5G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TSMC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미국은 괴로울 일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키우는 거죠. 지금 삼성이 메모리 쪽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홍콩에 범죄인 인조 조약할 때 어땠습니까? 결국은 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방에서 갖가지 이야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중국이 마음 먹은 대로 홍콩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을 좋아지고 그러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뭐 두 개의 중국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대만이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대안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될 수 있고, 메모리 쪽은 삼성만으로 거뜬하니까 그럼 삼성을 키워서 TSMC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리커버리라고, 만약에 뭐 대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 또한 더없이 좋은 것이고, 이런 포석이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었죠.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상관 환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뭐 화상회의를 했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북한과의 어떤 뭐 정전선언이나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전국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 미국을 움직이려고 하고 중국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삼성의 힘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G 투자도 단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도와주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죠. 자, 이 부분은 또 프로포폴은 벌금도 두들겨 맞고 됐고, 또 앞으로 경영권 분쟁 부분은 삼성이 모더나 백신도 우리가 초도 물량은 공급을 하고 또 미국과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중국이 크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삼성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게 제가 뭐 몇 달 전에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주는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이번에 지수 급락할 때도 반도체주로 지수 방어를 해줬죠. 그런데 이 자금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누르면 2차 전지가 부풀어 오르고 또 2차 전지를 약간 누르게 되면 반도체가 부풀어 오르는 이런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도 부정적인 리포트 내고 디램 가격 때문에 주야장천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뭐 인텔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투자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죠.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2주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 이걸로 따지자면 분명히 뭐 삼성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부정적이고 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정적으로 됐겠죠. 그렇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 정말로 향기롭잖아요. 그처럼 삼성전자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또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대응한다면 삼성이 독야청청할 수 있다. 물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의 움직임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을 주말 국고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급등하는 게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 3일치 하나로 끝날 것 같다. 일단은. 그랬는데 한 3일 하루 상승하고 이틀 횡보하다가 이제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삼성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 지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백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삼성이 시장에 급등시켰다가 다시 눌러주고 시장을 방어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성이 그동안 엔비디아는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이유는 뭐예요? 비메모리 쪽에 약점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뭐 가상화폐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첨단 산업들이 다들 비메모리 사양을 필요하다고요. 자율주행도. 그래서 이쪽으로 강화하려고 하는데 마침 어떤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혹시라도 모를 대만의 침공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을 대항마로 키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삼성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도체 업종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게 공매도에 관한 쇼커버링 성격이다. 그러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삼성전자 지수 끌어올리고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반도체 상승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장대 항목 뽑아 올리기 전에 미리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소리 없이 강하죠. 뭐 2차 전지나 또 차량용 반대쪽 쪽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끼가 있게 한번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삼성이 그다음에 올라갔었죠. 이날 삼성이 올라가니 이때 처음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바로 대형주들이나 특별한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이때 왜 올라갔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4분기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투자자문사나 아니면 시티그룹도 디램 가격이 내년에는 회복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에 20조 원 투자 확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사 들어갔고 주로 처음에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횡보하고 또 이번에 시장 눌러줬다가 상승할 때 보면 이 눌러줬다 상승할 때 이때는 주로 먼저 이날은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날은 또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제는 주로 후공정 장비 업체들 뭐 테스나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야 이번에 11월 달 수출도 좋고 또 뭐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지속이 되는데 사볼까 해서 뭐 이런 테스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
전공정 장기 업체들보다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좋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차량용 반도체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스몰캡들 특히나 더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도 거래도 없는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분명 삼성전자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의 훈풍을 불어넣고 얘네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주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내년에 대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PCB 업체들은 최근에 한번 상승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PCB 업체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은 올라갔다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재차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미 이제 올랐으니까 뭐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이 올랐으니 주로 BH나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BH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관련한 반도체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삼성이 뭐 LG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바닥치고 좋아질 것이다. 장비 소부장들은 좀 더 빨리 움직이는데 이미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면은 괜히 물릴 수가 있으니 앞으로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를 하나 공략하고 또 단기적으로 장비 업체들도 한 번씩 반등이 나오죠. 이런 짧은 사이클을 이용해서 단기 관점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좋지 않지만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 초에는 약간의 눌림은 주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잘 방어만 해준다면 또다시 반도체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순환매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제가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좋은 종목을 제시해드리면 그래도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하고 내일 11시에 진행을 하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네이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메타버스 새로운 생태계 아크버스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크버스가 뭐냐면 결국은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와 3차원 가상세계를 플러스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드는 이 시장이 바로 아크버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막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네이버에 제2 사옥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 여기 또 사무실이 있고 하면 여기는 로봇이 다니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녀. 그러면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로봇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한테 뭐 서류 좀 갖다 줘라라고 하면 서류도 갖다 주고 청소도 로봇이 하고 뭐 밥도 로봇이 갖다 주고 이게 바로 아크버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지금 소프트뱅크와 같이 어떤 초정밀 지도를 일본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공위성으로 보는 지도나 뭐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는 지도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생동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현실감 있게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게 이런 게 아크버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AI나 또는 클라우드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쪽이 필요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아크버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주도를 잡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씨, 네. 도토리 한 개 100원 주면 어떻게 도토리 좀 채집하러 산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야, 상수리 나무가 이만큼 큰데 여기에 얼마 많은 도토리가 있어요.
하나에 100원이면 한 바구니에는 한 몇 개, 한 100개 들어갈까요? 그러면 한 10,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한 포대에는 한 20바구니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도토리로 연간 1,000억을 매출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싸이월드죠. 자, 뭐 우리 과거에 경험해 보셨죠? 다 이렇게 싸이월드 만들어 놓고 도토리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꾸미고 하는데 저도 저희 딸한테 여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공주마마 가슴 속에는 폐 속에는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내뿜는 공기도 이렇게 신선할 수 있냐. 이제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싸이월드는 너나 나나 다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 보시면 별로 입체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현실을 확장을 해서 여기에서 기술력을 더해서 엄청 더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12월 17일 날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안 좋은데 이런 이슈와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뭐 암호화폐 가세를 1년 미루고 있죠. 왜 미룰까요? 대선도 좀 있고요. 네. 그렇죠. 대선의 젊은 표심, 2030 표심을 보고 지금 뭐 여나 야나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안전 자산이라는 평가도 있고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비덴트 움직였고 위지트 움직였어요. 저도 투자자들에게 자, 이건 리스크가 있는 테마인데 내일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딱 좋긴 한데 내일 확인하고 매수하죠 했는데 너무 급등이 나와서 차기에 잡아들이 못했다는 그게 지금 한 몇 배가 올라갔었죠. 자, 그럼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초기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뭐 시장이 안 좋으니 펜타 시스템으로 해서 뭐 2차 전지 두도주를 잡아서 저점에서 뭐 100%도 올라가고 60%도 올라갔는데 수익을 좀 반감시켰어요. 죄송해요. 저희 투자자들에게. 그러나 최근에 시장만 정신만 잘 차리면 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녹스를 투자해 드렸는데 이제 새롭게 종목을 하나 투자해 드릴 텐데 메타버스든 진단 키트든 원격으로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통해서 또는 공략을 통해서 좀 공략해 드렸는데 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축은 이렇게 짜셔야 돼요. 2차 전지 저점 내려오면 매수 가능합니다. 반도체주들 상승 초기에 있는 좋은 종목들 잘 잡아놓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축으로 하고 그다음 뭐 싸이월드 관련주나 또는 메타버스 아크버스 관련주나 또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잘 믹스를 한다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도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이제 휴마시스를 좀 요날 공략을 해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뭐 인바이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주도 리포트를 통해서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흐름을 잘 가져가시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이런 뭐 반도체 관련주 또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 또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 네 가지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저점 매수, 그리고 2차 전지 보시면서 테마는 비트코인, 싸이월드, 아크버스, 메타버스 포함한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자, 미국 시장은 지수는 급락을 해서 120선에 걸쳐 있는데 여기서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렇다면 한 수요일 정도 이때 반등이 나와주면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지수 조정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제한될 겁니다. 대신 섹터의 짧은 테마나 소담매가 나오니 2차 전지 반도체를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공략하신다면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